LA 카운티가 오늘부터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전면적인 대면 수업 재개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하루 6,000명분의 접종이 가능한 연방정부의 대형 코로나19 백신 접종소가 들어섰습니다. 지지부진한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접종률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반인 대상 백신 접종은 5월 중순에서 6월 초쯤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고가의 명품을 가진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카운티가 초등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제니스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이 급감세를 지속하면서 초등학교를 다시 개방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 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면제서나 복귀에 대한 지침을 제출한 킨더가든에서 6학년까지의 학교들은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So this is a pathway forward when there's a school community that feels like this is the time for them to be able to reopen. And we obviously feel confident that if the protocols in place are adhered to all of the time, it creates a lot of safety in the school environment. 하지만 LA 통합교육부 측은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교사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해 실제 학교들이 문을 열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통합교육부 측은 내일부터 LA 학교 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소를 오픈하고 우선 65세 이상 교사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개입해 지원에 나선 대형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2곳이 오늘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재난관리국 등이 합동 운영하는 해당 접종소는 하루에 6,000명 이상씩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접종 절차가 드디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텐트가 우후죽순 차려져 있고 긴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파견된 부대도 접종자 맞이로 분주합니다. 연방정부 지원 첫 코로나 백신 접종소 2곳이 오늘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운영에 돌입하면서 백신을 맞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Like it's organized, that there's a plan, we're moving forward, we're going to go back to being happy again. 해당 접종소들은 LA시나 카운티 운영 접종소와 달리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칼스테이트 LA에 들어서는 접종소에선 차량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워크인 접종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착할 경우 무료 셔틀버스를 타면 곧바로 접종소로 이동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접종소는 예약 없이 직접 찾아다니며 접종을 하는 이른바 이동식 백신 클리닉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There has been a gap and there needs to be more vaccines out there. So this is coming from, the highest up levels to ensure that communities like East Los Angeles are have the vaccines and are able to actually access them. 접종소는 각각 하루에 6,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only 7 jurisdictions in the world that have administered more doses of the vaccine than the state of California. Some 6.3 million doses of the vaccine has now been administered here in the state of California. 백신 물량은 각 주에 약속된 물량과는 별도로 보급돼 카운티와 시 운영 접종소 공급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접종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지만 해당 접종소와 함께 주의 약국 내 접종도 확대될 경우 접종에 점차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는 연방정부가 전국 100곳에 백신 접종 장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만간 텍사스와 뉴욕주 등에도 대규모 접종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일반 미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백신 접종이 5월 중순에서 6월 초 사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일반 대중이 백신을 더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표가 5월 중순에서 하순과 6월 초로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파우치 소장은 존슨앤존스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이 시기가 4월 말쯤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현재 연방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는 중인 가운데 파우치 소장은 일반인 대다수를 위한 백신은 이 백신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보건관리국은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FDA의 승인을 받더라도 가용 백신 물량은 1,000만 회분이 채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고가의 명품 시계를 찬 쇼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경찰은 최근 한 지역에서만 수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범죄자들은 명품이나 값비싼 장신구를 하는 행인들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 2명이 길을 걷고 있는 행인을 덮칩니다. 행인이 차고 있는 명품 시계와 지갑을 가로채 달아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LA 한인타운 인근 멜로즈 지역에서 한 남성이 강도단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인근 지역에서만 7건의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모두 롤렉스 시계가 도난당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scary. It kind of makes me want to avoid going here, especially at night. Especially if we carry jewelry or expensive bags, it's very dangerous. But I'm always shopping around in the daytime, I think it's less dangerous in the daytime. 최근 범행은 오히려 낮 시간에 주로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들은 쇼핑을 마치고 주차된 차로 돌아가는 쇼핑객을 뒤따라가 강탈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akes me just not want to be here, and that's also just bad for the business, the small businesses out here. Pretty dangerous in LA these days. You just got to watch yourself. I've seen this place change over the years. 이번 사건에서 용의 차량은 흰색 컴팩트 차로 확인됐지만 용의자는 범행마다 다른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20대 흑인 남성 2명으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인 정치활동 비영리 단체인 미주 한인정치연합 카파가 최근 하버드대 램자이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발언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카파는 공식 성명을 내고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논문을 통해 위안부 관련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한인 사회와 함께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문에 게재하고 주류 신문이나 우리 한국 신문에 게재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이슈를 우리 커뮤니티 차원에서 일으켜야 된다. 특히 카파 측은 하버드대가 램자이어 교수의 후원 기업이자 전범 기업으로 꼽히는 미쓰비시로부터 16억 달러의 기금을 기부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기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한을 하버드대 측에 보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크 램자이어 교수는 최근 공개된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이란 논문을 통해 2차 세계대전 동안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서술해 하버드 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언급한 하버드대 미쓰비시 교수, 얼마나 많은 돈을 대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에 미쓰비시 교수라는 자리가 생겼을까요? 일본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미국에 벌이는 로비의 실태를 미 법무부 문건으로 확인했습니다. 남재영 기자입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이 고용한 로비스트 마이크 미첼이 지난 2015년 접촉한 사람들을 적어놓은 로비 기록입니다. 누군지 확인했더니 수잔 리와 마크장, 미국 메릴랜드 주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젊은 여성 20만여 명을 오직 일본군 성노예로 쓰려고 데려갔다는 역사적 사실이 담겼는데 두 의원은 발의 과정에서 일본 측 로비와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There were opposition that stated that this never happened, that this is propaganda, it's lies. 의회 밖에서는 극우 세력의 압력이 거셌습니다. 이들은 위안부는 일본군이 아니라 한국인이 모집했고 위안부들의 생활도 각별한 보살핌을 받아 전쟁통에 일반인보다 나았다는 궤변을 의원 18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뿌렸습니다.
결국 위안부 결의안은 무산됐습니다. Yes, there were lobbying acts against it. There were opposition to it that they are well organized. They're paying attention to what's going on out there. 일본 로비 기록의 컴포트 우먼, 위안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92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 이듬해부터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달라들었고 강제로 달라들 적엔 정말 기가 막혀. 이후 일본 정부는 미국 5대 로펌인 호건 등 8개 업체와 지금까지 1,726만 달러, 190억 원이 넘는 위안부 관련 로비 계약을 맺고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거나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미 전역에 걸친 눈과 강추위를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LA 국제공항 항공편 수십 편이 결항됐습니다. 공항 당국은 오늘 LA 국제공항 37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28편이 연착됐다며 탑승객들에게 미리 변경된 비행 일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결항된 항공편은 대부분 텍사스행으로 텍사스주의 기록적인 한파와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정전과 교통사고가 발생해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휴스턴 인근 조지 부시 국제공항이 완전히 폐쇄됐으며 오스틴과 달러스 포트워스 공항도 지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 400만여 명이 정전 피해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내로 전국 주유소 가솔린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텍사스주 등 남부 지역을 덮친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앞으로 며칠 내로 전국 주유소 가솔린 평균 판매 가격이 10센트 정도 오른 $2 61센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남부 지역의 난방용 기름 수요가 급증하고 원유 생산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가솔린부터 프로판까지 모든 석유 제품 가격이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전이 복구되고 원유 생산 시설과 정유 시설이 재가동되면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번 급증은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국은 최북단에 있는 메인주부터 남부 텍사스주까지 25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고 이로 인해 1억 5천만여 명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기지 연체에 따른 주택 차압과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3개월간 연장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보증 모기지에 대해 주택 차압과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첫날 1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차압을 3월 말까지 연장한 후 한 차례 더 연장한 겁니다. 백악관은 현재 전국에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는 1,000만 명 이상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가 특히 유색인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장엔 렌트비 유예와 퇴거 금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아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이는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흑인이 자신을 위협한다며 허위 신고에 3급 경범죄 혐의로 기소된 백인 여성이 간신히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검은 공원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흑인 남성을 범죄자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 쿠퍼의 기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쿠퍼가 과거 전과가 없고 최근 인종차별과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을 5차례 수료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쿠퍼는 지난해 5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산책을 하던 중 지나가던 흑인 남성으로부터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야 한다고 지적을 받자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했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종차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미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테슬라에 이어 대형 금융사들이 투자한다고 하니 급등에 급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뉴욕에서 장중 5만 548달러에 거래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4분기에 170% 상승해 연말에 29,000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만 70% 넘게 올랐습니다. 런던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가 넘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투자 열기에 불을 붙인 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지난 8일 테슬라는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대형 금융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욕 멜론은행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마스터카드는 기존 결제 시스템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급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6억 달러, 우리 돈 약 6,600억 원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은 3년 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자산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가상화폐를 사고 있다면서 그들은 돈을 날릴 것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요 지수가 장중 가격 기준으로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한국 4월 보궐선거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각 당의 토론이 어제 시작됐는데요. 날카로운 공격과 방어가 이어졌지만 공약 검증보단 신경전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오신환 예비후보는 토론 초반부터 바로 충돌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이 넘는 주택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나 후보의 공약을 오 후보는 현실성이 없다고 공격했고 나 후보는 왜 이해를 못하냐고 맞받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공약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너무 자꾸 이해 못한다 하지 마시고 안타깝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계속 예. 똑같이 그런 말씀을 반복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2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즉 신속 지정안건 처리 당시 불거진 나 후보의 강성우파 이미지 논란을 놓고도 입씨름이 오갔습니다. 자유주의 상식 연합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엔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왜 가장 오른쪽에 있죠? 그 정치학회에서 조사하는 거 보면 제가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서 오히려 중간에 가까운 이념 성향으로. 반면 과거 서울시장과 부시장 관계로 함께 일했던 오세훈, 조은희 후보의 토론은 정작 토론 맞상대에 대한 공격보다는 여권 후보를 함께 비판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내놓고 있는 공약마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수직 정원? 그것도 SF 만화 같아요.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 후보는 각자 의료 서비스 공약을 발표하고 돌봄 현장을 방문하면서도 민주당답지 않다, 아니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책 검증을 통해서 누가 더 민주당다운 후보인가, 누가 민주당의 후보로 적합한가를 잘 설명하는 토론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가장 민주당다움이라는 것은 일신 우일신, 그러니까 혁신하는 것입니다. 품이 큰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된다. 제3지대 단일화를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명동의 문 닫은 상가를 찾아 경제 공약을, 무소속 금태섭 예비 후보는 여성 지원 기관에서 여성 정책 공약을 각각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선수들의 잇단 학교 폭력 논란에 한국 프로 배구 연맹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프로 진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대한체육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선수들이라도 학교 폭력 사실이 밝혀지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방침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프로배구 연맹이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프로에 입단할 신인 선수들에게 학교 폭력 여부와 관련된 서약서를 받고 추후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구 제명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드러나는 학교 폭력에 대해 징계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학교 폭력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구적으로 국가대표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특히 5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의 경우엔 이미 올림픽 출전을 확정한 선수라도 향후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다면 해당 종목 단체의 결정에 따라 출전권을 박탈할 예정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로 빠진 뒤 처음 열린 소속팀 흥국생명의 경기장에는 두 선수의 어린 시절 사진과 응원 현수막 등 관련된 흔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미희 감독은 선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쏟아지는 루머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여기는 뭐 진짜 애들 돌봐야 되는 초등학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무근이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시작된 국내 체육계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영국 데일리메일과 프랑스 24 등 외신들이 한국의 배구 스타인 쌍둥이 자매가 학교 폭력으로 국가대표에서 쫓겨났다며 한국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앞다퉈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에 걸린 20대 여성의 뱃속에 있던 태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신 25주 차였던 한 여성이 태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았는데요. 병원 측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고 이어 여성과 죽은 태아가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의료진은 태아가 코로나19로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병원 측은 태반을 통해 감염된 태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페루에서 전 대통령과 장관을 포함한 고위층의 코로나 백신 세치기 접종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프란치스코 사가스티 임시 대통령이 백신을 세치기 접종한 487명의 명단을 공개한 건데요. 이 명단에는 비스카라 전 대통령을 포함해 보건부 외교부 장관 이하 공무원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앞서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넉 달 전 이미 백신을 맞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파문이 시작됐는데요. 특히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필라르 마세티 전 보건장관이 포함돼 국민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마세티 전 장관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당시만 해도 선장은 가장 마지막에 배를 타고 떠나야 한다며 보건 종사자가 모두 백신을 맞고 난 뒤에 자신도 접종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는 비스카라 전 대통령의 접종 사실이 알려진 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도 자신의 접종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에서 현지 시각 15일 밤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미군과 계약 맺은 하도급자인 민간인 1명이 숨지고 민간인 8명과 미군 1명이 다쳤는데요. 미군은 로켓 14발이 발사됐고 이 중 3발은 미군이 주둔 중인 공군 기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로켓포 공격은 지난해 12월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겨냥한 공격 이후 2달 만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인데요. 공격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로켓포 공격에 격분했다며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대형 선박이 침몰해 최소 6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사고 선박은 정원보다 많은 700명 이상을 태운 채 호수에서 운항 중이었고 롱골라 에코티 마을 근처에서 전복됐는데요. 정부는 시신 69를 발견했고 생존자는 300명이라며 운송 부분의 모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치아가 손상될 위험이 적어서 나무 수저를 사용하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나무 소재 수저는 주방 세제를 사용해 씻으면 안 됩니다. 나무로 만든 수저는 금속 수저보다 관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일반 식기를 설거지하듯이 주방 세제로 씻으면 나무의 미세한 틈으로 세제나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고요. 씻은 뒤에도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색이 어둡게 변하면서 심한 경우 곰팡이가 생기거나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 수저는 잘 씻고 잘 말려야 합니다. 베이킹 소다를 넣은 물에 수저를 담가 부드러운 스펀지 수세미로 문질러 닦고요. 물에 식초를 몇 숟갈 넣고 여러 번 헹궈야 합니다.
나무 수저는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내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야 변형되지 않는데요. 잘 건조되지 않는다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30초만 가열하면 바짝 말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수저는 마른 수건에 포도씨유와 같은 식용유를 묻혀 닦으면 나무 광택이 되살아납니다. 향긋한 미나리는 비타민 A와 B군, C 등이 풍부해 천연 종합 비타민으로 불리는 채소인데요. 다른 채소보다 꼼꼼히 손질해야 합니다. 미나리는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이라서 잎과 줄기, 뿌리에 거머리, 기생충과 같은 벌레가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찬물 5리터에 식초를 한두 컵 붓고 미나리를 담가두면 뿌리와 잎에 숨어있던 벌레가 빠져나오고요. 10분 정도 있다가 줄기를 잡고 살살 털어주면 이물질과 흙이 제거됩니다. 미나리 뿌리 부분을 잘라내고 흐르는 물에 흔들어가면서 여러 번 씻으면 되는데요. 손질한 미나리는 끓는 물에 30초간 데친 다음에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두면 일주일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얼굴 한쪽이 마비되는 안면신경마비, 일명 구안화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면 비대칭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골든타임은 3주 정도라고 합니다. 초기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입 한쪽이 비뚤어지거나 눈 밑 떨림,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은 흔하고요. 두통과 어지럼증, 귀 뒤쪽이 아프다거나 미각이 떨어지는 등 안면 신경마비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서둘러 병의원이나 한의원을 찾아야 하는데요. 보통 병원 신경과를 방문하면 검사 후 스테로이드제나 항바이러스 제제 등 약물 치료를 받거나 마비가 심한 경우 수술을 받아야 하고요. 한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다행히 지난해 11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이 시작되면서 안면 신경마비 치료를 위해 한방 첩약을 짓는 경우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아직 안면마비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자가 면역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돼 마비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보통 추울 때나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유발되기 쉬운 질환인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